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떡천입니다. 제가 꿀 따는 건 끝났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금이고요. 이제 비가 오니까 소금 소모가 좀 많죠.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소금을 놨던 자리거든요. 소금을 놨던 자리인데 얘네들이 소금을 놨던 자리에 굉장히 많이 앉아 있죠. 이게 여기에서 이놈들은 소금을 채취해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나버리면 비 왔을 때 전부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한 주먹 정도 놔주면 또 비 오고 나서 또 사라지면 또 놓으면 되죠. 소금은 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네랄, 태양 함수라고 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꿀 찌꺼기를 밀랍 찌꺼기를 꿀을 채취하지 않는다. 솔직히 이게 채취하면 좋은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놈들이 그냥 어차피 지들이 와서 아따그라 지들이 채취해 온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비가 안 맞아야 되니까. 이제 도봉의 우려가 있죠?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벌통 주위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차 밑에, 테라 밑에 비가 안 맞는 이런 곳에다가 해놓으면 지네들이 꿀을 싹 빨아갑니다. 이게 꽃꿀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도 훨씬 좋죠. 그리고 보시면 달라졌죠. 지금 앞에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통을 앞으로 빼냈습니다. 뒤에 있던 것이 좀 간격이 다 넓어졌죠. 근데 어제 저녁에 예를 들어서 장마 기간이나 이렇게 되면 벌통과 벌통 사이에 너무 간격이 좁아버리면 열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적정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앞쪽으로 지금 당긴 겁니다. 당겼는데 지금 제가 살짝 걱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왜냐면 자기 자리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놈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요즘은 흑말벌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변종이 생긴 건지 눈에 잘 안 띄어요. 흑말벌이 워낙 작아놔서.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흑말벌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할 때는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아이씨, 놓쳤네. 에이, 진짜 죽여놓고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중국산 흑말벌이 들어왔다고 할 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체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서 얘네들도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이 새끼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건데 이놈들이 절대 그냥 갈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작은 흑말벌이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꿀벌을 끝내주게 채갖고 가요. 처음에 지금 나오는 놈들은 잘 못 채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나. 또 공중에서도 그냥 그대로 그냥 생포해갖고 가버립니다. 일단 눈에 안 보이네요. 자, 지금 간격이 떨어졌죠. 이제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근데 요걸 한 군데서 왕창 빼서 앞으로 옮긴 게 아니라 지금 7통이 앞으로 왔어요. 한 군데서 왕창 뺀 게 아니라 둘,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사이에서 하나씩 뺐어요. 그래서 조금씩 벌려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넷, 다섯 사이에서 하나 빼서 요놈들을 조금씩 벌려서 이동시켜 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앞에 처처 돼 있죠. 천여왕 요런 놈들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이게 천여왕과 신왕은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줬고, 요건 기존의 자리에 있던 거죠. 요놈들은 있던 거고, 여기서부터죠. 보시면 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왕. 이건 구왕인데 부져 있다고 확인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야죠. 이제 정밀내금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정밀내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유심히 봐야죠. 자, 여기도 구왕이죠. 이놈도 구왕이죠. 제가 혹시나 도봉기가 있을까봐 좀 소문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제 밀려 나오네. 자, 여기도 구왕이죠. 이건 신왕이고, 이건 신왕 사이가 쭉 있는 사이에, 천여왕하고 신왕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빼와야 돼요. 그래서 신왕을 빼온 거고, 이놈도 구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구라고 적혀 있죠. 자, 이놈도 구왕이죠. 그 얘기는, 구왕은 뭐라고 해야 돼요? 없어져도 그만, 깨져도 그만이에요. 구왕은. 그러니까 내가 새로 저 뒤에서 지금 교미상 차려놓은 거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저 뒤에서 얘네들이 뭔가 잘못돼서 없어지거나 어떠한 네임페이를 봐버리면 빼버리겠다는 거죠. 여왕을 빼버리고 저 뒤에서 교미상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구왕은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땡긴 거고, 신왕하고 천여왕은 그 자리에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살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통을 열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통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정도만 유지를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이제 요 자동사양기를 이제 집어들 겁니다. 스티로폴 계통 볼통은 저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빼내버려야죠. 여기, 저기 스티로폴 계통 있죠. 저기도 있고, 노란색이 스티로폴 계통입니다. 이 스티로폴 계통이 교미상한 데는 기가 막힙니다. 교미상, 분봉상에 끝내줘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네들을 개상을 차렸을 때 지네들 한계치가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럼 다 갉아내 버립니다. 하얗게 드러나죠. 여기만 갉아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까지 다 갉아내 버려요. 지네들이 느낄 때 한계치가 넘어섰다, 이렇게 느끼면. 네, 이런데 굉장히 취약적입니다. 그리고 요런 틈 사이 갉아내갖고 결국은 일이 들락날락거리죠. 그러면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 도봉에 우려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버리면. 그래서 제가 스티로폴 볼통은 교미상이나 분봉상에 쓸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와, 요놈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밤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따, 카메라에 냄새가 당기면 좋은데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방불 냄새가. 지금 늦은 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일하기 싫어서 저 뒤에 장수 농약사가가 개박살 낸 저 통에서 사양기를 뺄 겁니다. 빼서 여기에 빈 곳 약 20통 정도 돼요. 20통 정도의 자동 사양기를 넣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할 일이 이제 사양수를 탈 겁니다. 사양수를 타서 다음 주가 장마죠. 이게 다음 주가 장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최대한 밀어 넣을 거예요. 최대한 밀어 넣는다고 해봐야 밤에 사양수를 계속 열어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야네들이 한 3일만 먹여버리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밥장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아사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장마 전에 미리 사양수를 좀 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꿀을 안 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꿀을 채취하시고 이제 꿀 작업을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양을 밤에 좀 많이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게 해질녘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해가 지고 나서는 거의 자기 집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도봉을 치러 올 일이 거의 좀 적죠. 대신 다음날 아침에 사양수가 벌통 안에서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소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양수가 그 밥통에 남아 있으면 이 설탕 냄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통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밥통 사양을 하시는 분들, 나무 사양기를 쓰시는 분들은 야네들이 밤중에 충분히 가져갈 정도만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 해보셔야죠. 내 번량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내 번량이 이 정도인데 내가 요만큼 줬더니 다음날 하나도 없더라. 그럼 조금 더 늘려보셔야죠. 조금 더 늘려보시고, 약간 남더라. 그러면 이제 좀 줄이셔야죠. 그렇게 해서 약 3일 정도, 4일 정도 줘버리잖아요. 그럼 웬만한 밥장 다 채워버립니다. 장마 때 뭐 밥장이 없으면 어쩌고 저쩌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장마 오기 전에 사양을 좀 더 많이 해주시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충분한 밥장을 확보를 하고 아사하는 일이, 배가 고파서 아사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화분떡을 5분의 1 정도를 잘라서 다 넣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제가 일부러 지금 풀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조금의 꿀이나 또는 화분 이런 것들을 계속 채취오라고 현재 제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죠. 저 풀들이 씨앗이 맺히면 계속해서 그 풀이 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중요한 건 야네들이기 때문에 저 풀은 저대로 놔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처서가 지나면 그때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처서쯤 돼서 풀을 갈아 엎어서 그걸 거름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이게 장마가 끝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마가 끝나면 한 번 노타리 쳐서 갈아 엎겠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또 풀씨가 올라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풀씨가 올라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더 갈아엎고, 왜? 풀씨가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갈아엎어 버려야 그 풀이 죽어버리니까. 씨앗이 발아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유채를 전체적으로 심을 겁니다. 올해는 유채 심을 자리가 한 자리가 더 늘었어요. 약 1000평 정도 공간이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유채를 심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 사양기, 그 다음에 사양기 장착하고 사양수 300, 600리터를 타서 저 위로 밀어 올릴 겁니다. 어제 밤에 청소는 끝났습니다. 이 사료 용액에도 어제 저녁 때 청소 끝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사양수 밥통도 어제 저녁에 청소가 끝났습니다. 물을 밀어 올려서 전부 다 싹 청소해 놨습니다. 라인도 이게 32mm인가요? 요
라인 안에 있는 것까지 위에서부터 쫙 밀어내려서 라인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찌꺼기를 싹 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사형수 라인도 다 끝났고, 요 앞에 이제 15mm 사형수 라인을 쫙 깔 겁니다. 15mm 사형수 라인을 쫙 깔아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데 이 연결대를 다 꽂아서 사형수를 공급을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작업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오늘 할 일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또 저한테 개포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개포를 걷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지금도 개포 들어 있습니다. 걷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쪽 걸 열어볼까요? 어차피 저쪽 벌통을 이동을 했으니까 저놈들 벌량 안에를 살짝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이쪽 끝단을 열어보겠습니다.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리를 뒤에서 앞으로 이동해 놨는데 여기서 자리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놈들은 뭐 조금 적은 건 있긴 한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올해는 장수 농약사고를 피해서 제가 군산으로 도망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살아있어. 네.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꿀 없죠. 이제는 꿀이 없고 얘네들이 이제 키우는 작업이죠. 예. 장수구는 화상병 약 살포했는가요? 예. 다른 데는 지금 화상병 약 살포해갖고 벌 지장 있다고 난리인데 장수구는 살포했나요? 그건 또 별개인가요? 네,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완전히 별개 부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축방역본부라고 해서 한번 전화 받아봤습니다. 자, 개포죠. 청개포. 그 다음에 보온개포.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폴? 이걸 뭐라고 하는데. 자, 이 넣었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망이 있고. 안 뺍니다, 저. 괜찮아요. 자리 이동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양호한 거죠. 신기하네. 왜, 놈들. 죽어. 이 정도로, 자리 이동을 했는데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한다는 게, 이 밥장 때문에 그런가? 밥장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밖에를 얼마 안 나갔나? 제가 어제 꿀을 채취하면서 밥장을 다 넣어줬죠? 밥장을 다 넣어줬는데 그래서 도봉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 공장에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리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밥이 충분하다 그 얘기죠. 지금 제가 밥장을 2장에서 최고 5장까지 넣어줬습니다. 밥장을 2장에서 5장까지 넣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밥장을 미리 어제 주고 밤에 한밤중에 제가 옮겨놨거든요. 근데 벌 상태도 괜찮고 안에 보셨는데 안에도 괜찮고 이 정도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리 이동 잘한 것 같습니다. 뒷 공간은 확보를 다 하고 앞에 나온 벌은 현상 유지가 좋고 또 하나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볼까요? 똑같죠? 보온개포, 보온재 비닐에는 이제 빼내면 또 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은 거고, 넣어놓은 데도 있고 빼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개포. 오, 야들도 괜찮아요. 안에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 보온재입니다. 저기 격리판이 지금 안쪽으로, 안에 그걸 보호하라고 안쪽으로 붙인 거고, 좀 벌량도 괜찮죠? 그러면 저 벌 이리 갈 벌이 이리 들어왔나? 앞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소비를 한번 띄워볼까요? 아이고, 그새 또 딱 달라붙여. 제가 긁어 놓은 데는 다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밤꿀 들어와 있어요. 조금씩. 제가 어저께 집어넣으면서 대충 긁어줬거든요. 긁어준 데는 다 파먹고 오늘 또 새로운 밤꿀이 들어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긁은 자국이 있죠. 제가 어제 내금 칼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긁어버립니다. 긁어버리면 긁은 자리만 안에들 파먹고, 지금 오늘 새로운 밤꿀이, 이렇게 보시면 밤꿀이 지금 들어왔어요. 보이나?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보이던데. 지금 밤꿀 들어왔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밤꿀이 나온다 이 얘기죠. 요놈도 지금 요 귀 보시면 귀 파먹었죠. 귀 긁어준 자리는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밤꿀이 또 들어와 있고, 꿀이 약간은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귀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긁은 자국이 있어요. 요 굵은 자국에는 싹 파먹고, 이게 어제 저녁에 많이 파먹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구섭이라는 게, 제가 저온창고에서 빼낸 거라는 게, 이게 이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던 찌꺼기 아직 다 안 빼냈네요. 청소 작업이 안 끝났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알아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비는 재사용을 합니다.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수 농약사과 때문에 저는 새 소비를 만들자마자 다 태워야 돼요. 이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구소비를 못 버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긁어놨죠. 요만큼을 긁어놨습니다. 긁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다 빨아먹었어요. 안 긁은 자리는 안 건드렸죠. 이쪽도 긁은 자리는 다 빨아먹었는데 안 긁은 자리는 남아있고, 그리고 소비가 지저분하죠. 이렇게 보시면 하얗게 지저분합니다. 얘네들 지금 이 청소하고 있어요. 이건 정원 창고에 있던 소비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꿀을 채취해 오고, 그리고 제가 사양을 시작하면 여기에는 꿀이 가득 차버리겠죠. 좀 안에 심지어 스티로폴 있죠. 이쪽에 하단의 단상에는 스티로폴 1년 내내 안 뺍니다. 요것도 지금 안 빼고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저 보온재가 안에서 열이 나는 걸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밖에 열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에 열이 밖으로 못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밖에 열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날도 더운데 보온개포하고 왜 넣어놓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밤중 되면 춥습니다. 춥다는 좀 그렇고 좀 시원하다고 그래야 되나? 새벽녘 되면 또 겁나게 온도가 내려가고요. 좀 시원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올해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보온재를 이동양봉하는 사람이 보온재를 다 빼버렸다고. 그래서 벌 상태 보고 보온재를 넣어줘라, 보온개포를 가져와서 넣어줘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비가 한 번씩 심하게 오면요, 여기 앞에 떨어져 있던 죽은 벌들이 싹 실려 내려와요. 물이 그냥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다 보니까 싹 실고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거즘 수평이고 약간 이쪽이 낮다 보니까 싹 실고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비가 오면. 또 봉장 만들 때 그런 점도 조금 생각하시면 좋고요.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장마 기간에 사양수 줄 때는 습이 과도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그럴 때보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밤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굉장히 따뜻한 이때에 사양수를 줘서 벌들이 빨리 밥장을 만들게 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가을벌을 형성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 벌량이 너무 적어 버리면 가을벌을 그만큼 형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량은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했죠? 요건 아니죠. 저 벌통 안에 경광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매요? 5매를 줬습니다. 이게 5매 산란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5매 산란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매, 5매 산란은 유지를 해 주셔야지 여름벌 때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줄어들겠죠. 왜냐면 가쪽으로 소비가 있다면 소비 상단으로 요 기팅이, 예를 들어서 이게 소비라면요, 소비 상단 요 위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바불쟁이죠. 그리고 밑에도 여유가 되면 밑에도 얘네들이 바불쟁입니다. 그러니까 산란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벌들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넉 장, 5장을 줬다 해도 실상은 석장벌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석장벌밖에 안 나가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가을 갔을 때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여름벌을 그렇게 유지 안 해버리면 가을에 특히 분봉해 놓으신 분들, 지금 분봉을 심하게 하신 분들, 지금 분봉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딱 반만 째라 그럽니다. 반만 째지 않으면 무조건 가을에 가서 후회를 한다 그래요. 남쪽에 따뜻한 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뭐 2장 소비, 석장 소비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처럼 기후변화가 심하다면 남쪽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야네들 월동 들어갈 때는 넉장벌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석장 이상이 돼야 되고, 좀 추운 곳 강원 쪽 같은 경우는 5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동을 꽉 찬 남쪽 같은 경우는 3매, 이제 중부라고 그러는가요? 중부 쪽은 꽉 찬 넉장벌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강원 쪽은 꽉 찬 5장벌이 돼야 돼요, 월동이 들어갈 때. 저한테 뭔 개소리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딱 한 번만 그 맛을 보고 나면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이제 알거든요.
안다 이거죠. 그래서 벌을 월동벌을 축소를 탁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넉장벌을 월동을 시켜야 되는 곳에서 석장벌로 월동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벌 박살나 버립니다. 가장 최적의 월동벌은 여러분밖에 모르죠. 여러분 지역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역의 날씨의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려집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죠? 내가 초보자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초보자다. 지역은 남쪽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초보자라면요. 5장벌 월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남쪽이라고 해도. 자, 중부지방에 내가 초보자다. 그럼 저 5장 월동 들어가 버립니다. 강원도 지방에 내가 초보자다. 이것도 물론 5장 월동 들어갑니다. 왜요? 그때 딱 지나가 보면 압니다. 그때 내가 월동을 몇 장벌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뭐 물론 올해 분봉이요? 아, 이 새끼 꿀벌하고 싸우고 있네. 싸가지 뭐. 와, 진짜 꿀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변종인지 원래 얘네들 종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숯벌이거든요. 이게 숯벌이에요. 자, 요건 숯벌. 화면 왼쪽이 숯벌. 이게 화면 오른쪽에가 말벌이에요. 흑말벌. 거의 일치를 해요. 얘네들이 크기가 거의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숯벌입니다. 숯벌. 그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게 흑말벌이에요. 근데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작년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작년에도 작은 건 있었어요. 작은 건 있었지만 올해는 주로 오는 게 지금 이 작은 흑말벌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올해 5장벌로 안 가고 분봉하면 좋죠. 왜냐면 그러면 내년에는 한 통이 아니라 2통이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 내년엔 2통이니까 올해는 한 통이지만 내가 올해 분봉을 해놔버리면 내년에 2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왜? 벌량이 그만큼 많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초보자라면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중간에 초보자라면 그 말도 빼먹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라면 5장 월동을 추천을 합니다. 자, 5장 월동을 추천하면요, 올해는 한 통이겠죠. 근데 내년 봄볼 때 정말 무섭습니다. 5장 월동을 들어가면. 그럼 5장 월동을 들어가면 합봉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합봉 안 해도 돼요. 여러분 5장 월동 들어가면 그 벌 자체도 감당이 안 돼요. 봄벌에 벌 자체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3단을 올려 말어, 아니요, 4단을 올려 말어,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까시도 피기 전에 야 이거 잘못하면 4단 올려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딱 받는다는 거죠. 특히 남쪽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한다? 내년 봄에. 분봉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내년 봄에, 올 겨울을 5장 벌로 나서 내년 봄에 여러분이 봄벌 깨우고 나서요, 한순간에 그냥 무섭습니다. 무섭게 확장해 버려요. 그때
감당이 안 될 만큼 키워놓고 아카시 꽃대가 손가락 2마디 딱 나오죠. 딱 나오면 여왕 빼버리십시오. 여왕 빼고 뭐 천여왕 어디서 구입할 수 있으면 좋죠. 가까운 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지역 사람들하고 왼수 지지 말라고. 왜? 또 왕대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대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꿀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봉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틀려요. 이게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하고 옹기종기 모이는 이런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유리한 거, 야 나는 왕을 잘 만들어. 그러면 내가 왕을 공급을 해주고, 야 나 분봉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분봉을 잘 못해. 그러면 가서 분봉하는데 야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고 알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자기 지역만의 유대감을 유지하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되고. 그래서 분봉은 한봉이 주특기죠. 한봉이 언제 분봉 나요? 봄에 분봉 납니다. 원래 양봉도 가만 놔두면 언제 분봉 나요? 봄에 분봉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5장벌로 월동을 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얘네들은 분봉을 놔야 되는데 분봉을 날 수가 없어요. 왜? 미론이 없기 때문에. 아카시 필라면 아직 멀었고 들꽃도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분봉을 내요? 얘네들 분봉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죠? 꽉 쩔어갖고 계산, 남들은 이제 계산 올린다고 하는데 나는 3단 올려야 돼. 남들은 이제 계산 꽉 찼다 했는데 나는 4단 올려야 돼요. 근데 분봉을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요. 왜? 미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4단 계상에서 여왕만 살짝 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왕대를 살짝 달아주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러면 얘네들 안정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소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단상에 있는 벌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5장벌로 올해 월동을 갖다 쳐요. 5장벌로 월동을 갔는데 봄철에 남들은 인자 빠듯이 석장 넉장벌 이제 딱 나올 때 여러분은 계상 올려야 될 시점이 와버립니다. 그럼 역계상 딱 올려버리죠. 역계상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남쪽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여왕이 1, 2층에서 산란을 쫙 나가죠. 1층과 2층에서 같이 산란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왜? 벌세력이 워낙 좋으면 지네들이 감당하면 여왕이 산란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1층과 2층에서 산란이 같이 나가죠. 안되겠어. 그래서 3단을 올립니다. 그럼 3단 올릴 때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가 킥포인트예요. 내가 3단을 올려야 된다. 근데 그냥 3단 올려놔요? 그럼 여왕이 어떻게 하죠? 1층에서 2층, 3층까지 산란을 다 깔아놔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아카시 꽃대 손가락 2마디 나올 때 경황판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1층에서 3단까지 쭉 변동왕을 다 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역계상을 딱 올리고 나서 역계상을 올린 뒤에 1층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여왕이 산란을 갔다. 1층과 2층에 산란을 다 가더라. 그러면 교광판 들어가야 됩니다. 아카시 꽃대가 나오기도 전에 어디에 2층하고 3층 사이에 교광판 들어가야 돼요. 왜? 3층에는 산란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3층에 산란을 못하게 하는데 그럼 3층은 빈소비만 넣어주냐? 아니죠. 1층과 2층에서 산란을 충분히 나가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우리가 3단을 헛계상을 올립니다. 3단을 헛계상을 올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벌이 올라붙죠. 위로 올라붙으면 소비를 넣어주죠. 소비 넣어주기 전에 경황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경황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비를 올려줘요. 3단에. 왜? 3단이 헛계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벌이 위로 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2층하고 2층에서 산란 난 거 있죠. 산란 난 건 봉판을 하나씩 뺍니다. 왜?
3층에 밥장을 하나 딱 넣어줘 놓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더니 벌이 엄청나게 몰라붙어요. 그러면 1, 2층에서 태어난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장이요? 12장까지 봄벌에 봉판과 애벌레, 알판까지 다 세보니까 12장이 넘어섭니다. 어마어마한 산란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계상을 딱 올리고 나서 벌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헛계상을 딱 올립니다. 올려주고 요놈들이 이제 벌이 불어나서 3단의 헛계상에 뭉치기 시작하면 밥장을 하나 살포시 넣어주죠. 밥장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왕 따라 올라와 버립니다. 여왕 따라 올라와 버리면 그 여왕을 밑으로 내리겠죠. 내리고 밑에 있는 봉판을 위로 올려줘 버리죠. 그리고 경황판 딱 쳐버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1층과 2층은 여왕 산란 공간입니다. 그럼 3층은 얘네들이 쉬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경황판을 2층과 3층 사이에 넣었죠. 넣었으면 계속 소비는 1층이나 2층으로 2층에 넣어주는 게 좋죠. 2층이 제일 따뜻하니까 2층에 빈 소비를 넣어주고 2층에 있는 봉판을 3층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카시 피기 10일 전까지는 해야죠. 30일 한 달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면 아카시 꽃대가 손가락 2마디 정도 올라오기 전에 1마디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왕을 밑으로 내려앉혀야죠. 단상으로 내려앉힌다 그 얘기죠. 단상으로 내려앉히고 2층에 있는 모든 알이나 애벌레는 봉판이 되게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봉판이 되게 유도를 해줄 때 밑에 있는 산란판은 2층으로 다 끌어올리고 밑에는 빈소비가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단상만 산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2층과 3층은 알이 없기 때문에 여왕 왕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1층만 산란이 들어가고 아카시 꽃대가 손가락 2마디 딱 나오면 단상에 왕대를 딱 심어줍니다. 그리고 여왕을 싹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왕대를 만들어내요? 1층에서만 왕대를 만들어냅니다. 2층하고 3층은 전부 다 봉판이고 터져 나오기 때문에 왕대를 만들어낼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외역복만 엄청난 양이 차 들어옵니다. 그게 다수학 방법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학 하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꿀을 또 들어오고 남들은 봄에 2장 한 통, 나는 한 통인데 남은 2통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 꿀 따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 통 가지고 그 사람 배에 꿀을 따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게 꽃피는 춘사물에 이미 분봉을 하나 해놓을 수 있죠. 구황을 빼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일도 벌통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미가 없거든요. 적은 양의 벌통 가지고 상당히 많은 꿀을 따고 안전한 분봉하고 내가 통은 적게 관리하고 제 현재 벌통이 지금 뒤에까지 합쳐서 90통입니다. 저 위에까지 분봉상까지 치면 100통이에요. 100통.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랬죠. 앞으로는 전업으로 하지 않겠다. 저 2군수만 유지할 겁니다. 왜? 2군수로 넘어가면 장수 농약사과한테 100% 날아갑니다. 장수 농약사가 워낙 농약을 많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곳이라 얘네들 날아갔다 하면 작살나 버려요. 그러니까 들꽃을 제거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6월 중순의 어느 날에서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장수는 농약농법입니다. 농약농법. 여기가 고지대니까 원래 농약을 적게 쳐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더 많이 칩니다. 이 장수가 약간 고지대인데 농약을 정말 많이 쳐요. 장수군 자체가 농약농법의 동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 농약사과가 농약을 그만큼 쳐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씻어도요 필요 없어요.
흐르지 않는 물에 받아서 사과나 야채를 집어넣고 그 물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농약을 배출한다? 저희 다물살이 밴드에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배출이 가능한가요? 개코 파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는 왜 잔류농약이 쌓여서 여러분 몸의 내분비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농약 배출 안 됩니다. 배출하게끔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농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식초로 깨끗이 씻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흐르지 않는 물에 담가놨다가 개코 빠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농약 안 빠집니다. 껍데기에 있는 농약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앞뒤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요. 이게 내분비의 문제거든. 이 컨트롤 못한다는 건 내분비의 문제예요. 내분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병이 걸리면 쉽게 안 낫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농약을 장수군에서 납니다. 제가 논농사 짓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어? 그럼 제가 시흥을 얘기해 줍니다. 왜? 경기도 시흥에서는 무농약이에요. 100%. 그 학교 급식에 들어가고요. 그 주부님들 그 있죠? 검사단. 농약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 검사하는 양반들. 시흥의 쌀이 100% 무농약입니다. 물론 경기 시흥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지만 무농약이 없다, 질 수 없다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왜? 경기도 시흥에서 그때 몇만 평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흥의 박준영 님이 무농약 쌀을 어마어마한 양을 짓습니다. 그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헉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무농약은 있을 수 없다라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무농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데가 경기도 시흥에서 현재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없다. 그런 개코 빠진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좀 덜 치고 어떻게 친환경으로 좀 돌려볼까? 그래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 외로 많아요. 근데 그 말을 강조하는 거, 어떻게 무농약이 있을 수 있냐라고 강조하는 건 이 장수군, 농약의 무법지대 이 장수군에서는 절대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월동벌을 갖추려면 현재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월동벌을 내가 어떻게 해서 키워나갈 거고 월동벌을 몇 장벌로 할 거냐, 거기에 엄청난 2020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이제는 자동사냥기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뭐 이거 설치하면서 다 아시는 거니까 제 영상에 있어요. 자동사냥기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뭐 더 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요즘엔 굉장히 뜨겁죠.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낮에 찬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 거 많이 드시면 밤에는 꼭 집에 가셔서 뜨거운 국물에 식사를 하셔가지고 몸 안에 있는 냉기가 밖으로 배출되게끔 해주시라는 거. 그래야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가뿐합니다. 한낮에도 찬 것 먹고 저녁까지도 찬 걸 먹게 되면 몸 안에 냉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냉이 우리의 몸을 가라앉히죠.
그래서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외부 기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내 오장육부는 차가워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상대성입니다. 양은 항상 상대성이에요. 내 외부의 몸이 음기로 너무 뜨겁다 그러면 내 내부의 장기는 양기로서 굉장히 냉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낮에 땀 흘리면서 중노동을 한 상태에서 찬물 아무리 드셔보십시오. 아무리 먹어봐야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근데 그때 따뜻한 물 한두 잔 정도 딱 드시고 나서 몸에 땀이 쫙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 찬물 드셔보십시오.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왜? 냉기가 밖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